대한민국 최고의 형사가 8년간 거짓 노인 행세를 하셨던 거예요? 시장을 지키려고? 그런데 우린 당신을 쓰레기 취급했잖아요. 또 왔어? 오늘도 구걸하러? 아이고, 할아버지.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서 가요. 손님들 불편해한다니까. 새벽 5시 반. 중앙시장 입구에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나타난다. 만수다. 낡은 회색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다. 그는 시장 입구 계단에 주저앉는다. 늘 앉던 그 자리다. 첫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한다. 만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떨리는 손, 거친 손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한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피해간다. 아이, 저 영감 또 나왔네. 맨날 저러고 앉아있으니 시장 이미지만 나빠져.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린다. 만수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르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관찰한다. 어떤 짐을 나르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오전 6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난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들이 문을 연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간다. 할아버지, 담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젊은 상인이 비아냥거린다. 만수는 대꾸하지 않는다. 그저 걸어갈 뿐이다. 시장 구석구석을 천천히 돌아다닌다. 겉으로는 그냥 배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한다. 특히 시장 뒤편 창고 지역. 만수는 그곳을 유심히 본다. 트럭이 드나든다. 짐을 싣고 내린다. 몇 명의 남자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낸다. 작은 글씨로 뭔가를 적는다. 시간, 차량 번호, 사람 수. 오전 9시. 만수는 정인의 국수집 앞에 선다.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린다. 문을 연다. 아이고, 또 오셨어요? 정희가 인상을 쓴다. 50대 중반의 여자다. 국수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다. 만수는 구석 자리에 앉는다. 늘 앉던 자리다. 국수 한 그릇. 만수의 목소리는 쉰다. 정희는 마지못해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는다. 하지만 성의 없이 만든다. 고명도 거의 없다. 육수도 미지근하다. 국수가 나온다. 만수는 묵묵히 먹는다. 맛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로 간다. 수저통 밑을 만진다. 작은 장치가 손끝에 닿는다. 도청 장치다. 여전히 작동 중이다. 정희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만수를 흘깃 본다. 저 영감은 왜 맨날 여기 오는 걸까? 돈도 없으면서. 가끔은 돈도 안 내고 가려고 한다. 만수는 국수를 다 먹는다. 그릇을 밀어놓고 일어선다. 지갑을 꺼낸다. 낡은 지갑에서 구겨진 5,000원짜리를 꺼낸다. 계산대에 놓는다. 잘 먹었소. 정희는 대꾸도 하지 않는다. 만수는 가게를 나선다. 오후 2시. 만수는 다시 시장 입구 계단에 앉는다. 오후 손님들을 관찰한다. 특히 창고 쪽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낡은 수첩에 또 뭔가를 적는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시장이 조용해진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선다. 시장을 빠져나간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는다. 골목 어귀에 숨어서 시장을 지켜본다.
밤 9시 창고 쪽에서 불빛이 보인다. 트럭 한 대가 들어선다. 몇 명의 남자들이 짐을 싣는다. 만수는 멀리서 지켜본다. 수첩에 적는다. 차량 번호, 시간, 인원. 밤 11시. 만수는 작은 쪽방으로 돌아간다. 허름한 건물 3층.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다. 만수는 노트북을 켠다. 오늘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파일로 만든다. 새벽 1시. 만수는 이메일을 보낸다. 받는 사람은 KBPOLIC. 제목은 이를 보고 마이너스 중앙시장. 첨부 파일을 달아 전송한다. 만수는 노트북을 끈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하다. 8년째다. 8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남루한 노인 행세를 하며 시장의 어두운 면을 감시하며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믿으며 오전 11시 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다. 만수는 다시 정인의 국수집으로 향한다. 오늘따라 손님이 많다.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하다. 만수는 입구에 서서 빈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없다. 정희가 그를 본다. 할아버지, 오늘은 자리 없어요. 나중에 오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입구 쪽 벽에 기댄다. 기다리겠다는 듯이. 정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더 말하지 않는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테이블이 빈다. 만수는 재빨리 그 자리로 간다. 앉는다. 늘 앉던 구석 자리는 아니지만 상관없다. 국수 한 그릇. 정희는 고개만 끄덕인다.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는다. 하지만 오늘은 주문이 많다. 정희 혼자서는 버거워 보인다. 땀을 뻘뻘 흘린다. 국수가 나오기까지 20분이 걸린다. 만수는 묵묵히 기다린다. 드디어 국수가 나온다. 뜨거운 김이 올라온다. 만수는 젓가락을 든다. 국수를 집어 올린다. 한 입 먹는다. 그 순간이다. 으윽. 만수가 갑자기 목을 감싼다. 얼굴이 붉어진다. 숨을 헐떡인다. 국수 가닥이 입에서 떨어진다. 할아버지. 옆 테이블 손님이 놀라 소리친다. 다른 손님들도 만수를 본다. 만수는 가슴을 움켜쥔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비틀거린다. 정희가 달려온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계속 기침한다. 얼굴이 더 붉어진다. 땀이 흐른다.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친다. 정희는 당황한다. 손이 떨린다. 휴대폰을 꺼내려 한다. 그때 만수가 손을 든다. 괜찮소. 가까스로 말한다. 숨을 몰아쉰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얼굴에 붉은 기가 조금씩 빠진다. 물 좀 주시오. 정희는 재빨리 물을 가져다 준다. 만수는 물을 마신다. 천천히 조금씩 숨이 가라앉는다.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하지만 눈빛에는 귀찮음도 섞여 있다. 괜찮소. 그냥 잠깐 체한 것 같소. 만수는 천천히 자세를 바로 한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 보인다. 정희는 망설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냥 가세요. 돈 안 받을게요. 만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먹고 가겠소. 정희는 한숨을 쉰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린다. 저러다 여기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불길하게. 만수는 그 말들을 듣는다. 하지만 표정 변화가 없다. 다시 젓가락을 든다. 국수를 먹기 시작한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찬다. 다른 테이블로 간다. 주문을 받는다. 하지만 계속 만수를 흘깃거린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만수는 국수를 다 먹는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다 나갔다. 가게가 조용해졌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선다. 계산대로 간다. 지갑을 꺼낸다. 그때 정희가 본다. 만수의 손이 수저통을 스친다. 아주 짧은 순간이다.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정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만수는 돈을 낸다. 가게를 나선다. 정희는 수저통을 본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왠지 찝찝하다. 수저통을 들어본다. 밑을 확인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평범한 수저통이다. 정희는 어깨를 으쓱한다. 신경과민인가 보다. 수저통을 제자리에 놓는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멀리 떠났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주머니 속 작은 장치를 만진다. 도청 장치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여전히 작동 중이다. 저녁 무렵 만수는 작은 공중전화 부스로 간다. 낡은 전화기를 든다. 번호를 누른다. 김 반장. 나요. 형님, 무슨 일입니까? 오늘 또 창고에서 움직임 있었소. 밤 10시쯤 확인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만수는 부스를 나선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시장 입구 야채 가게 앞에 서 있다. 단골 야채 장수 순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언니, 그 할아버지 말이야. 어제 우리 가게에서 쓰러질 뻔했어. 만수 영감? 또? 순자가 고개를 젓는다. 맨날 저러고 다니더니 언젠가 큰일 날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정희가 목소리를 낮춘다. 뭔가 이상해. 어제 쓰러진 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 수저통을 자꾸 만지는 것 같더라고. 에이, 그냥 노망난 거지 뭐.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찝찝하다. 그래도 좀 수상해. 가끔 우리 가게를 너무 유심히 보는 것 같아. 둘의 대화는 거기서 끝난다. 정희는 가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오후 3시, 만수는 시장 뒤편을 배회한다. 창고 지역이다. 오늘은 조용하다. 트럭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다. 만수는 창고 옆 골목에 숨는다. 담배를 피우는 척한다. 하지만 눈은 창고 문을 주시한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선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린다.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체격이 좋다. 정장을 입었다. 태식이다. 태식은 주변을 둘러본다. 경계하는 눈빛이다. 창고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간다. 만수는 수첩을 꺼낸다. 차량 번호를 적는다. 시간을 적는다. 태식의 특징을 적는다. 30분 후 태식이 나온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 차에 탄다.
차가 빠져나간다. 만수는 창고 쪽으로 다가간다. 문을 살핀다. 잠겨 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어둡다.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쌓여 있는 상자들이 보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뭐 하는 거요? 만수는 깜짝 놀라 돌아본다. 시장 관리인이다. 아, 그냥 담배 피우려고. 여기서 피우면 안 돼요. 가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리를 뜬다. 하지만 관리인은 만수를 의심스럽게 본다. 저녁 6시. 정인의 국수집.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다. 정인은 테이블을 닫고 있다. 문이 열린다. 김 반장이 들어온다. 50대 초반의 형사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난다. 사장님,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인은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는다. 김 반장은 구석 자리에 앉는다. 휴대폰을 본다. 국수가 나온다. 김 반장은 젓가락을 든다. 먹기 시작한다. 그때 문이 또 열린다. 만수다. 김 반장과 만수의 눈이 마주친다. 아주 짧은 순간이다. 하지만 정희는 그 순간을 본다. 둘 사이에 뭔가 통하는 눈빛이 있었다. 만수는 다른 자리에 앉는다. 김 반장과 거리를 둔다. 국수 하나. 만수가 말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다. 방금 그 눈빛은 뭐였지? 정희는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으면서 가게 안을 흘깃거린다. 김 반장과 만수는 서로를 보지 않는다.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정희는 느낀다. 뭔가 이상하다. 둘 사이에 뭔가 있다. 국수가 나온다. 만수는 묵묵히 먹는다. 김 반장도 계속 먹는다. 대화는 없다. 김 반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다. 계산한다. 가게를 나선다. 만수는 여전히 국수를 먹고 있다. 정희는 김 반장의 자리를 치운다. 테이블을 닦는다. 그때 작은 종이 쪽지가 보인다. 테이블 밑에 붙어 있다. 정희는 쪽지를 떼낸다. 펼쳐본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짧은 문장이다. 정희는 쪽지를 다시 본다. 이게 무슨 의미지? 누가 누구에게 쓴 거지?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계산대로 온다. 정희는 재빨리 쪽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얼마요? 6,000원이요. 만수는 돈을 낸다. 가게를 나선다. 정희는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진다. 심장이 빨리 뛴다. 만수와 김 반장. 둘은 분명 아는 사이다. 하지만 왜 모르는 척 했을까? 밤이 깊어간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는다. 하지만 쪽지는 계속 신경 쓰인다. 집에 돌아가서도 쪽지를 꺼내본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대체 뭘 기다리라는 걸까? 새벽 4시. 만수는 이미 깨어 있다. 작은 쪽방에서 노트북을 켠다. 지난 한 달간 기록한 자료들을 정리한다. 태식의 동선, 창고 출입 시간, 차량 번호들, 출입 인원. 모든 것이 패턴을 보인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 트럭이 들어온다. 짐을 싣는다. 1시간 후 빠져나간다. 만수는 파일을 저장한다. 이메일에 첨부한다. KBPOLIC로 보낸다. 제목은 긴급 마이너스 패턴 분석 완료. 새벽 5시. 만수는 쪽방을 나선다. 시장으로 향한다. 아직 어둡다.
상인들도 오지 않은 시간이다. 만수는 창고 근처로 간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다. 창고 문을 지켜본다. 1시간 후 태식의 차가 나타난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다. 차에서 내린 태식은 주변을 살핀다. 경계가 심하다. 창고 문을 연다. 안으로 들어간다. 불이 켜진다.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보인다. 만수는 더 가까이 다가간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고 창고 옆 구석에 몸을 숨긴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태식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목소리가 크다. 내일 밤 10시에 준비해. 이번 건 크니까 실수 없이. 만수는 귀를 기울인다. 더 들으려 한다. 물건 양이 많아. 트럭 2대 준비해. 만수는 수첩을 꺼낸다. 빠르게 적는다. 내일 밤 10시. 트럭 2대. 물건 양 많음. 태식의 통화가 끝난다. 창고 불이 꺼진다. 문이 열린다. 태식이 나온다. 만수는 더 깊숙이 몸을 숨긴다. 숨을 죽인다. 태식이 주변을 둘러본다. 의심스러운 표정이다. 누구 없어? 태식이 소리친다. 만수는 움직이지 않는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태식은 몇 걸음 걷는다. 만수가 숨은 쪽으로 점점 가까워진다. 만수는 손에 돌멩이를 든다. 반대편으로 던진다. 돌멩이가 떨어지며 소리를 낸다. 태식이 그쪽을 본다. 다가간다. 만수는 그 틈에 조용히 빠져나온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오전 8시 만수는 공중전화로 김 반장에게 전화한다. 내일 밤 10시 트럭 2대 큰 거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태식이 경계가 심해졌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다. 만수는 전화부스를 나선다. 시장으로 돌아간다. 정인의 국수집 앞을 지나간다. 정희가 문을 열고 있다. 둘의 눈이 마주친다. 정희는 만수를 본다.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그 노인. 김 반장과 무슨 관계일까? 할아버지, 국수 드시고 가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게로 들어간다. 구석 자리에 앉는다. 정희는 국수를 준비한다. 하지만 계속 만수를 흘깃거린다. 오늘은 직접 물어봐야겠다. 국수가 나온다. 정희는 테이블에 놓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혹시 김 반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만수는 국수를 먹다 멈춘다. 정희를 본다. 왜 그러시오? 아니, 그냥 며칠 전에 둘이 눈빛 교환하시는 거 봤거든요. 만수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다시 국수를 먹는다. 모르는 사이요. 정희는 더 묻지 못한다. 하지만 확신한다. 저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가게 문을 열려고 한다. 그런데 문에 종이가 붙어 있다. 흰 종이, 빨간 글씨. 시장 일에 참견하지 마라. 정희는 종이를 떼어낸다. 손이 떨린다. 이게 무슨 의미지? 나는 무슨 일에 참견했다는 거지?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 새벽이라 시장이 조용하다.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다. 종이를 다시 본다. 빨간 글씨. 협박조의 문장. 누가 왜 이런 걸 붙였을까? 정희는 휴대폰을 꺼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진다.
이런 걸로 경찰을 부르는 게 맞나? 하루 종일 정희는 불안하다.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본다. 혹시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닐까? 오후 4시 만수가 들어온다. 정희는 만수를 본다. 갑자기 화가 난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랑 관련 있는 거죠? 정희는 종이를 꺼낸다. 만수에게 보여준다. 만수는 종이를 본다. 표정이 굳는다. 어디서 났소? 오늘 아침에 우리 가게 문에 붙어 있었어요. 만수는 종이를 자세히 본다. 빨간 글씨, 협박 문구, 심각한 표정이다. 사장님, 혹시 누가 가게를 감시하는 것 같았소?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낸다. 뭔가를 쓴다. 국수 잘 드시오. 종이를 테이블에 놓는다. 정희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읽어보라는 듯이 정희는 메모지를 집는다. 펼쳐본다. 조심하십시오. 누군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희는 만수를 본다. 만수는 국수를 먹는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희는 혼란스럽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건가? 만수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선다. 계산한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정희가 붙잡는다. 할아버지, 저 위험한 거예요? 만수는 정희를 본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함이 묻어난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곧 끝날 겁니다. 만수는 가게를 나선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메모지를 꼭 쥔다.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30대 정도. 건장한 체격. 정장을 입었다. 사장님, 국수 하나 주세요. 정희는 긴장한다. 하지만 평소처럼 대한다. 네, 잠깐만요. 주방으로 간다. 국수를 삶는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 저 사람이 협박 쪽지를 붙인 사람일까? 국수가 나온다. 남자는 묵묵히 먹는다. 하지만 가끔 정희를 본다. 관찰하는 눈빛이다. 정희는 견딜 수 없다. 주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낸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나? 김 반장? 아니면 만수? 하지만 만수의 번호는 모른다. 김 반장의 번호도 모른다. 남자는 국수를 다 먹고 일어선다. 계산한다. 가게를 나간다. 떠나기 전 정희를 한 번 더 본다. 의미심장한 눈빛이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다리에 힘이 풀린다. 무서움이 밀려온다. 밤 10시. 집에 돌아온 정희.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다. 계속 협박 쪽지가 떠오른다. 오늘 온 그 남자가 떠오른다. 만수는 대체 누구인가? 왜 자신을 이 일에 끌어들인 건가? 정희는 천장을 바라본다. 긴 밤이 시작된다. 다음 날 새벽.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타난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태식에 큰 거래가 있는 날. 밤 10시에 트럭 2대가 올 것이다. 만수는 시장 입구에 앉는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더 긴장되어 있다. 손에 쥔 수첩을 계속 만진다. 오전 8시. 김 반장이 시장에 나타난다. 평소와 달리 편복 차림이다. 만수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선다. 둘은 서로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 상인 몇 명이 이 장면을 본다. 정희도 본다. 가게 문을 열다가 김 반장을 발견한다. 그리고 저 멀리 만수도 본다. 왜 둘 다 오늘 여기 있는 걸까? 오전 10시. 만수는 창고 쪽으로 향한다. 평소처럼 배회하는 척한다. 하지만 오늘따라 창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 태식의 부하들로 보인다. 만수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본다. 태식이 나타난다. 부하들과 대화를 나눈다. 손짓으로 뭔가 지시한다. 만수는 수첩을 꺼낸다. 적으려고 한다. 그때 태식이 고개를 돌린다. 만수와 눈이 마주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만수를 뚫어지게 본다. 만수는 황급히 수첩을 주머니에 넣는다. 돌아서려 한다. 하지만 태식이 손짓한다. 부하 한 명이 만수에게 다가온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하는 중이요. 여기는 사유지예요. 가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자리를 뜬다. 하지만 뒤에서 시선을 느낀다. 태식이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다. 오후 2시. 만수는 정인의 국수집으로 간다. 하지만 가게 밖에서 멈춘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태식이 안에 앉아 있다. 만수는 깜짝 놀란다. 태식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국수를 먹으러 온 건가? 하지만 태식의 옆에는 정희가 서 있다. 얼굴이 창백하다. 태식은 뭔가 말하고 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인다. 만수는 가게로 들어간다. 문을 여는 순간 태식이 고개를 돌린다. 만수를 본다. 할아버지. 또 뵙네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다. 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구석 자리로 간다. 정희는 만수를 본다. 눈빛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입술이 떨린다. 할아버지, 국수 드실래요? 그러시오. 정희는 주방으로 간다. 태식은 만수를 계속 본다. 관찰한다. 의심한다. 할아버지, 자주 이 시장에 오시나 봐요? 그렇소. 무슨 일 하세요? 은퇴했소. 그래요? 그럼 뭐 하며 시간 보내세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요. 태식은 미소 짓는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참 한가하시겠어요. 매일 시장에서 어슬렁거리고 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정희에게 돈을 낸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또 올게요. 특별한 손님들 데려올 거예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인다. 태식은 가게를 나간다. 떠나기 전 만수를 한 번 더 본다. 문이 닫힌다. 정희는 주저앉는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수는 정희에게 다가간다. 무슨 일 있었소? 협박했어요. 시장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아니면 가게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만수의 표정이 굳는다. 주먹을 쥔다. 오늘 밤에는 가게 문 일찍 닫으시오. 네. 일찍 닫고 집에 가시오. 절대 밖에 나오지 마시오. 정희는 만수를 본다.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다.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저 정희의 손을 잡는다. 미안하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만수는 가게를 나선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눈물이 흐른다. 오후 5시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다. 야채 가게 앞이다. 순자가 말한다. 아까 봤어? 태식이가 정인의 가게에 갔더라. 왜 갔대? 모르지. 근데 정의 표정이 안 좋더라. 태식이 그 인간 뭔가 수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쉿! 소리 내지 마. 저 인간 무서워. 상인들은 수군거린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지 못한다. 저녁 8시. 정희는 가게 문을 닫는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다. 손님들이 의아해한다. 사장님, 왜 벌써 닫아요? 오늘은 좀 아파서요. 죄송해요. 정희는 서둘러 짐을 챙긴다. 불을 끈다. 가게를 나선다. 시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른다. 사장님. 정희는 돌아본다. 태식이다. 뒤에 부하 2명이 따라온다. 왜 벌써 닫았어요? 손님들 데려왔는데.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태식은 한 걸음 다가온다. 정희는 뒷걸음질 친다. 사장님, 혹시 누구한테 우리 일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정말요? 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정희는 숨이 막힌다. 그때 저 멀리서 만수가 나타난다. 천천히 걸어온다. 태식이 만수를 본다. 할아버지. 여기 왜 또 계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정희 옆에 선다. 이 사장님은 내가 모시고 가겠소. 태식은 웃는다. 할아버지, 참 신기하네요. 자꾸 나타나시네. 그냥 우연이요. 우연이라. 태식은 만수를 뚫어지게 본다. 긴 침묵이 흐른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죠. 하지만 사장님. 태식이 정희를 본다.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누구랑 어울리는지. 태식은 돌아선다. 부하들과 함께 사라진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만수가 부축한다. 괜찮소? 정희는 만수를 본다.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만수는 정희를 일으킨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집에 가서 문 잠그고 계시오. 하지만 부탁이요. 만수는 정희를 시장 밖으로 데려간다. 택시를 잡아준다. 정희는 택시에 탄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택시가 떠난다. 만수는 시장으로 돌아간다. 밤이 깊어간다. 밤 9시. 시장이 조용해진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만수는 창고 근처에 숨어 있다. 어둠 속에 몸을 감춘다. 김반장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 있다. 다른 형사 2명도 대기 중이다. 밤 9시 반. 트럭 한 대가 들어선다. 큰 화물 트럭이다. 창고 앞에 멈춘다. 운전자가 내린다. 창고 문을 연다. 곧 태식이 나타난다. 부하 5명과 함께 트럭 짐칸을 연다. 안에는 상자들이 가득하다. 빨리 옮겨. 1시간 안에 끝내야 해. 태식의 지시가 떨어진다. 부하들이 상자를 옮기기 시작한다. 창고 안으로 나른다. 만수는 이 장면을 지켜본다. 증거다. 결정적인 증거. 휴대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다. 조용히 플래시 없이 김 반장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지금 시작됐습니다. 김 반장이 답장을 보낸다. 10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트럭 확인 후 진입. 만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계속 지켜본다. 밤 9시 50분. 첫 번째 트럭이 거의 비었다. 부하들이 마지막 상자를 옮긴다. 그때 두 번째 트럭이 들어선다. 더 큰 트럭이다. 멈춘다. 운전자가 내린다. 태식이 다가간다. 운전자와 악수한다. 뭔가 대화를 나눈다. 트럭 문이 열린다. 안에는 더 많은 상자들이 있다. 이번 건 조심해서 옮겨. 값비싼 물건들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들린다. 만수는 다시 사진을 찍는다. 트럭 번호판도 찍는다. 밤 10시. 두 번째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한다. 부하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만수는 김 반장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제 들어올 시간이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만수의 어깨를 잡는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만수는 깜짝 놀라 돌아본다. 태식의 부하 한 명이다. 크고 건장한 남자다. 나는 사진 찍었죠? 휴대폰 내놓으세요. 만수는 뒷걸음질 친다. 하지만 부하가 따라온다. 만수의 주머니를 뒤진다. 휴대폰을 꺼낸다. 태식 형님, 여기 할아버지가 사진 찍고 있었어요. 태식이 달려온다. 만수를 본다. 눈빛이 차갑게 식는다. 할아버지 역시 그랬군요. 태식은 휴대폰을 확인한다. 사진들을 본다. 표정이 굳는다. 경찰이에요? 아니면 기자? 만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태식이 손짓한다. 부하들이 만수를 둘러싼다. 이 할아버지 뭔가 수상해. 경찰 부를까? 태식이 웃는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는다. 그래요. 경찰 불러요. 우리가 먼저 불러야죠. 태식은 휴대폰을 꺼낸다. 112에 전화한다. 여기 중앙시장이에요. 수상한 노인이 우리 창고를 염탐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는다. 만수는 표정 변화가 없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왜 웃어요, 할아버지? 곧 알게 될 거요. 태식은 이상함을 느낀다. 뭔가 잘못됐다. 이 노인은 너무 침착하다.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한다. 김 반장이 내린다. 다른 형사들도 내린다. 태식이 다가간다. 형사님, 이 할아버지가 우리 창고를 몰래 촬영했어요. 김 반장은 만수를 본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형사님, 저 트럭들 수색해 보세요. 태식이 깜짝 놀란다. 뭐? 지금 무슨? 김 반장이 손을 든다. 태식 씨, 우리는 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트럭과 창고를 수색하겠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부하들이 술렁인다. 영장? 무슨 영장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나중에 조사실에서 얘기하시죠. 형사들이 트럭으로 다가간다. 문을 연다. 상자들을 확인한다. 하나를 연다. 안에는 밀수품들이 가득하다. 명품 가방, 시계, 전자제품. 모두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건들이다. 태식 씨 체포합니다. 관세법 위반 및 밀수 혐의로. 김 반장이 수갑을 꺼낸다. 태식은 뒷걸음질 친다. 이건 함정이야. 저 할아버지가 함정 놓은 거라고. 태식은 만수를 가리킨다. 만수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다.
저 사람도 체포해요. 공범이라고. 김 반장이 망설인다. 주변 형사들도 어리둥절해한다. 시장 상인 몇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본다. 태식이 계속 소리친다. 저 할아버지가 다 꾸민 거예요. 나한테 접근해서 정보 캐내고 경찰이랑 짜고 함정 놓은 거라고. 김 반장은 만수를 본다. 만수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태식 씨 말대로 이분도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김 반장이 만수에게 수갑을 채운다. 하지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형님, 잠깐만 참으세요.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린다. 만수 영감이 경찰이랑 짜고 뭔가 한 거야? 역시 수상하더라니. 저런 인간이었어? 정희도 멀리서 이 광경을 본다. 집에 가다가 걱정돼서 돌아온 것이다. 만수가 수갑 찬 모습을 본다. 눈물이 흐른다. 할아버지. 만수와 태식은 각각 다른 경찰차에 태워진다. 경찰차가 출발한다. 시장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다. 경찰서 조사실. 태식은 책상을 두드린다. 내 변호사 불러요. 당장. 형사가 조용히 말한다. 진정하세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무슨 증거? 저 할아버지가 다 조작한 거라고. 옆 조사실에는 만수가 앉아 있다. 수갑은 이미 풀렸다. 김 반장이 앞에 앉는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피곤한 표정이다. 태식 차에서도 뭔가 나왔소? 네. 장부와 거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형님이 알려주신 대로 조수석 밑에 숨겨져 있더군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8년이 걸렸소. 8년. 김 반장은 만수의 손을 잡는다. 형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소? 네. 내일 아침에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간다. 만수는 경찰서 휴게실에서 잠을 청한다. 긴 하루였다. 긴 8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중앙시장 입구에 경찰차가 도착한다. 김 반장이 확성기를 든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든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어제 체포된 태식은 8년간 이 시장을 거점으로 밀수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다. 웅성거림이 커진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밝혀낸 분이 계십니다. 김 반장이 뒤를 돌아본다. 만수가 나타난다. 낡은 옷 대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다. 만수 씨는 지난 8년간 특별수사협력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진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만수 씨는 매일 이 시장을 관찰하며 태식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셨습니다. 남루한 노인으로 위장하여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진다. 정의는 눈물을 흘린다. 만수 씨 덕분에 우리는 대규모 밀수 조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반장이 만수에게 고개를 숙인다. 다른 형사들도 박수를 친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야채 가게 순자가 먼저 입을 연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한 말들은. 만수는 미소 짓는다. 다 괜찮소. 제 일이 그런 거였으니까. 정의가 앞으로 나온다. 눈물을 닦는다.
할아버지 아니, 만수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었소. 수저통에 도청 장치 설치할 수 있었고, 태식 조직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소.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럼 제 가게에 죄송하오. 허락도 없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소. 정희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대신 정희는 만수를 꼭 안는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친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크게. 만수는 주위를 둘러본다. 8년 동안 자신을 피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미소 짓고 있다. 오후 2시, 정인의 국수집. 테이블마다 사람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아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인 것이다. 만수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다. 정희가 특별히 준비한 국수를 내온다. 고명이 가득 올라간 국수다. 만수 씨, 이건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동안 변변찮은 국수만 드렸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떨린다. 만수는 정희의 손을 잡는다. 사장님이 주신 국수가 제일 맛있었소. 진심이요. 정희는 눈물을 닦는다. 자리에 앉는다. 야채 가게 순자가 말한다. 만수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니요. 그게 제 계획이었소. 여러분이 저를 무시해야 태식도 경계하지 않았소. 생선 가게 주인이 묻는다. 8년이나 그렇게 사신 거예요? 혼자서?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6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소. 하지만 태식이 워낙 조심스럽게 움직여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았소. 가족은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만수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이 일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몰랐소. 그냥 떠돌이 노인이 됐다고만 알았지요. 시장 사람들이 숙연해진다. 만수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다. 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다. 만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만수는 미소 짓는다. 아니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 시장이 깨끗해지길 바랐소. 여러분이 안전하게 장사하실 수 있기를.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경찰 일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이제 은퇴하려고요. 진짜 은퇴? 이제 좀 쉬고 싶소. 그럼 어디 가실 건데요? 아들이 부산에 살고 있소. 그리로 가려고요. 손주들도 보고. 사람들은 아쉬워한다. 정희가 말한다. 만수 씨, 가시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해드려야죠. 감사 파티라도. 아니요, 괜찮소. 안 돼요. 우리가 꼭 해드려야 해요. 시장 상인들이 동의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장에서 작은 행사해요. 만수 씨 환송회로. 만수는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듯하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다. 만수에게 인사하고 간다. 악수하고 간다. 마지막으로 정희만 남는다. 정희는 만수 앞에 앉는다. 만수 씨, 네. 제 가게에 평생 무료 국수권 드릴게요. 만수는 웃는다.
부산 가는데 어떻게 먹소? 그럼 부산에 오실 때마다요. 약속해요. 알겠소.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낸다. 이건 그동안 못되게 군 것에 대한 사과예요. 받아주세요. 만수는 봉투를 열어본다. 돈이 들어있다. 만수는 고개를 젓는다. 이건 못 봤소. 받아요. 안 그러면 저 평생 마음이 안 편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만수는 봉투를 도로 건넨다. 대신 다음에 부산 가서 돌아올 때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올게요. 그걸로 사과받은 걸로 하겠소. 정희는 웃으며 온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밤이 깊어간다. 만수는 가게를 나선다.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걷는다. 8년 동안 매일 걸었던 이 길. 이제는 진짜 작별이다. 만수는 하늘을 본다. 별이 빛난다. 아내가 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여보, 이제 끝났소. 이제 쉴 수 있소. 만수는 작은 쪽방으로 돌아간다. 짐을 싼다. 많지 않다. 옷 몇 벌, 노트북 하나. 8년의 흔적이 이게 다다. 토요일 오후 중앙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린다. 만수 씨 고마워요. 우리 시장의 영웅. 시장 광장에 테이블이 놓인다. 음식이 차려진다. 각 가게에서 내온 음식들이다. 국수, 떡, 반찬, 과일. 풍성하다. 오후 3시 사람들이 모여든다. 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단골 손님들도 온다. 모두 만수를 보러 온 것이다. 만수가 나타난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만수는 어색하게 손을 든다. 김 반장도 와 있다. 단상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만수 형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만수 형님은 8년간 이 시장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희생하시면서 김 반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형님의 헌신 덕분에 이 시장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 반장이 만수에게 꽃다발을 건넨다. 만수는 꽃을 받는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친다. 만수가 마이크를 잡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수의 목소리가 울린다. 8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정의가 눈물을 닦는다. 이제 저는 부산으로 갑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려고요. 하지만 이 시장을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만수는 시장을 둘러본다. 8년간 지켜본 이 시장. 이제는 정말 깨끗해진 이 시장.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장사 잘 되시고요. 저는 가끔 놀러 올게요. 만수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단상에서 내려온다. 사람들이 만수에게 다가온다. 악수를 청한다. 포옹한다. 사진을 찍는다. 정희가 만수에게 다가온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다. 만수 씨, 이거 받아요. 보자기를 푼다. 안에는 도시락이 들어있다. 김치, 계란말이, 불고기. 기차에서 드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정성껏 만들었어요. 만수는 도시락을 받는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고맙소, 사장님.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정희는 만수를 꼭 안는다. 만수도 정희를 안는다. 다음에 꼭 오세요. 국수 먹으러요. 반드시 오겠소.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 파티가 끝나간다. 만수는 작은 가방을 든다. 시장을 빠져나간다. 사람들이 배웅한다. 손을 흔든다. 만수도 손을 흔든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꼭 다시 오세요. 만수는 천천히 걸어간다. 시장 골목을 지난다. 하나하나의 가게를 본다. 추억이 담긴 곳들이다. 시장 입구에 도착한다. 뒤를 돌아본다. 8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그 계단. 이제는 빈자리다. 만수는 미소 짓는다. 그리고 돌아선다. 앞으로 걸어간다. 택시를 탄다. 기차역으로 향한다. 기차에 오른다. 자리에 앉는다. 창밖을 본다. 서울이 멀어진다. 만수는 정희가 싼 도시락을 꺼낸다. 뚜껑을 연다.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한 입 먹는다. 눈물이 흐른다. 맛있는 눈물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김반장이다. 형님, 부산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지. 형님. 응? 또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쪽에서 또 다른 조직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한다. 창밖을 본다. 기차는 계속 달린다. 내용 좀 보내주시오. 정말요? 이제 진짜로 노년을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만수는 미소 짓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지. 감사합니다, 형님. 전화를 끊는다. 만수는 도시락을 계속 먹는다. 기차는 부산을 향해 달린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만수의 눈이 번뜩인다.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이다.